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은 빛의 반사, 거울이랑 렌즈에 대해서 우리 공부를 해볼 거야. 자, 빛이라고 하는 친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렌즈까지 임의를 공부를 하셨으면은 이 내용이 조금은 더 이해가 쉬우실 텐데, 우선 첫 번째로 빛이라고 하는 친구는 항상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직진하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쵸? 빛은 꾸불꾸불 움직이고 이렇게 파동처럼 위아래로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빛은 항상 일직선으로 확 날아가려고 하는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따라서 빛은 직진성이 가지고 있다는 특징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 직진성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 현상을 눈으로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빛이 직진하는 경로 앞에 어떠한 물체가 있으면 빛은 그 물체를 통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형성되죠? 그림자가 형성돼야 되는 거죠. 빛의 직진성 때문에 그림자라고 하는 친구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두 번째로는 빛은 매끈한 면에 닿는 순간 튕겨져 나오게 되죠. 우리는 그것을 빛의 반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빛의 반사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서 이때 나오게 되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성질도 한 가지가 존재합니다. 바로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하게 되죠.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친구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거 단어에서부터 아시겠지만 법칙이야. 항상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은 빛이 들어오는 입사각과 그 다음 튕겨져 나오게 되는 반사각은 항상 어떻게 형성되어 있다? 똑같이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울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매끈한 평면 거울을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거울로 들어가는 빛을 우리는 입사광선이라고 불러요. 그쵸? 그 다음 거울에 의해서 튕겨져 나와서 반사되는 광선을 우리는 반사광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가운데 정 가운데 하나의 선을 하나 세우죠. 이 선의 이름이 뭡니까? 두 글자로 법선이라고 부르게 되죠. 자, 이 법선을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각을,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입사각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법선과 반사광선 사이에 이루고 있는 각을 반사광선이라고 이루게 됩니다. 그쵸? 반사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는 이 두 개의 각도가 크기가 어때요?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를 하면은 저 반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안쪽에 안쪽의 각도가 서로 같다. 이런 식으로도 정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는 렌즈까지 배웠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세 번째 특징도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빛은 뭐 물이라든지 혹은 렌즈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면서 꺾이죠. 그 꺾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두 글자로 굴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빛의 굴절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우리는 빛의 굴절로 일어나는 현상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예시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근데 빛의 굴절이 일어나는 까닭,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 거야. 굴절이 왜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배웠냐면요, 빛은 물이라든지 거울 혹은 렌즈 사이에서의 속력이 어떻게 돼? 달라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 이거 하나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빛의 성질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좋아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장 먼저 거울이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죠? 두 번째로 평면거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면거울. 자, 평면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단어 그대로 거울이 울룩불룩하지 않고 평평한 거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로 이제 화장실에 존재하는 거울이나 목욕탕이나 그런 데 존재하는 거울들 우린 다 평면거울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겠죠. 평면거울은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좌우 반전. 여러분, 좌우 반전. 여러분들 셀카 찍을 때 많이 들어본 단어 아니에요? 그쵸? 기본 카메라로 찍으면은 내가 핸드폰 디스플레이에서 보고 있던 나의 모습과 찍힌 사진의 모습이 뒤집어져 있죠. 그래서 우리 좌우 반전 끄고 사진 찍기도 하고 막 하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면거울은 항상 좌우 반전이 형성되어 있어요. 지금 이따가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셔서 거울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보시게 되면은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똑같이 오른손을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왼손을 들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딱 만나죠. 그쵸? 따라서 평면거울은 좌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케이? 이거부터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면거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 한 가지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평면거울은 실제 위치와 거울 속에 존재하는 나의 모습을 우리는 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그 상의 위치가 어때요? 맞아요. 정확히 일치하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거울로부터 1m의 거리에서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이 거울로부터 1m의 거리 속에 존재하겠죠. 따라서 상과 나의 거리 차이는 얼마예요? 나랑 그렇지 2m라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하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분 제가 만들어드린 책에 보시게 되면 평면거울이 가지게 되는 특징 3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거 상의 뭐예요? 그쵸? 예? 상의 위치죠. 그럼 상의 위치는 제가 방금 이야기했네요. 그쵸? 뭐라고 필기해 주시면 됩니까? 똑같다. 그렇죠. 실제 위치와 일치한다. 너무한걸. 두 번째, 상의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습. 네, 모습이요. 상의 모습도 제가 지금 평면거울 옆에다가 필기를 했네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아니죠. 좌우 반전.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상의 무엇입니까? 크기죠. 상의 크기요. 자, 평면거울은 크게 막 뭐가 달라지지 않아요. 좌우 반전된 것만 나와 있기 때문에 상의 크기는 실제와 일치합니다. 실제와 일치한다. 아시겠죠? 자, 평면거울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하는 예시들도 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기억을 몇 가지는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네.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나오는 거울의 이름이 뭔가요? 볼록거울. 네, 볼록거울이죠. 자, 볼록거울은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거울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거울입니다. 조금 일그러지긴 했지만 그냥 봐주시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볼록거울은 빛이 들어오잖아? 그러면 바깥쪽으로 꺾여요. 오케이? 그럼 아래쪽으로 들어온 빛도 바깥쪽으로 꺾이겠죠? 그쵸? 미안해. 각도가 좀 어긋나긴 했어. 그냥 봐줘. 자, 그러면 저 꺾인 다음에, 즉 반사 광선을 쭉 한번 이어볼게요. 오케이? 반사 광선을 쭉 한번 이어볼게요. 지금 초점이 여기서 형성되었습니다. 두 반사 광선이 딱 겹쳐지는 저 부분을 우리는 두 글자로 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초점.
네, 초점이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지금 볼록 거울은 초점이 거울의 오른쪽인 앞쪽에 맺혔습니까? 뒤쪽에 맺혔습니까? 뒤쪽에 맺혔죠. 그게 키포인트야. 그거 우선 머릿속에 넣어둔 상태에서 첫 번째 상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저 초점이라고 하는 곳의 상이 즉 내가 딱 맺히는 거야. 그런데 평면 거울은 실제 내가 있는 위치와 상에 맺히는 초점이 똑같은 곳에 맺히기 때문에 둘이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볼록 거울은 상대적으로 거울의 뒤쪽에 맺힙니다. 그럼 내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그죠? 그래서 볼록 거울은 상의 위치가 실제보다 뒤에 있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실제보다 뒤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상의 모습인데요. 자, 아마 이렇게까지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볼록 거울 다음에 공부할 게 이제 오목 거울인데 둘 다 좌우 반전은 고정입니다. 둘 다 좌우 반전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평면, 볼록, 오목 세 거울 다 좌우 반전은 당연하게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 그래서 볼록 거울에서 굳이 터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얘는 당연히 좌우 반전일 거야 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럼 딱히 터치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무슨 뜻이야? 실제와 똑같다. 혹은 바로 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선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상의 크기. 자, 상의 크기는 봐봐. 상이 내가 서 있는 실제 위치보다 더 뒤에 가 있다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커 보이겠어? 작아 보이겠어? 작아 보이겠죠? 실제보다 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네. 자, 제가 오른쪽에 설명할 수는 있지만 오목 거울은 설명할 게 좀 많기 때문에 왼쪽을 지우고 여러분 여긴 좀 필기를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제가 지금 판서하는 것처럼 색깔도 조금은 구분 지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오목 거울이에요. 오목 거울. 여러분 혹시나 오목 거울, 볼록 거울을 잘 모르겠으면요. 여러분들 집에 여러 개 있을 거고요. 그 일반 뭐 밖에 나가서도 굉장히 흔히 볼 수 있는 도구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오목 거울과 볼록 거울. 안경? 그건 렌즈잖아요. 숟가락. 국 뜰 수 있는 그쪽이 오목 거울일 거고 뒷면이 볼록 거울이겠지. 그걸로 확인하시면 편할 겁니다. 오케이? 자, 오목 거울을 자 조금 크게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잘 봐요. 제가 지금 위쪽에서 나오는 빛을 빨간색으로 그릴게. 자, 빨간색 빛은요 거울에 딱 닿는 순간 아래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됐나요? 네. 자, 그 다음 아래쪽에서 향하는 빛은 제가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 빛은 위로 꺾이게 됩니다. 그럴 때 지금 제가 이야기했죠. 이어진 다음에 딱 맞닿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초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즉, 이 지점이 바로 초점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확인 한번 해봅시다. 오목 거울은 초점이 거울의 오른쪽, 즉 빛이 나오고 있는 거울의 앞쪽에 맺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좋아요. 따라서 상의 위치를 한번 천천히 공부하시게 되면은 대부분
실제보다 더 가까운 곳에 위치할 거예요. 실제보다 앞쪽 혹은 가깝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내용입니다. 상의 모습이요. 자, 여러분 천천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얘들아, 우리는 빛과 색이라고 하는 파트를 통해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를 보시게 되시면은 머리도 보일 거고 신발도 보일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형광등 빛이 제 머리를 때리고 반사한 빛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가는 것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 형광등 빛이 제 발을 때리고 여러분들 눈에 들어갔기 때문에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목거울에서 빨간색을 제가 머리를 반사한 빛이라고 이야기해 볼게요. 오케이? 파란색은 발이라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초점을 넘어가기 전에는 머리에서 나온 게 계속 위에 있고 발 아래쪽에서 나온 게 계속 아래에 있죠. 그런데 초점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는 순간 분명 더 위에 있는 머리 쪽에서 나온 빛이 어디로 갔어?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렸고 발,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존재하던 빛이 위로 올라가 버렸죠. 보이십니까? 그렇지. 상하 반전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요. 이 친구는 조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야 됩니다. 첫 번째, 가까울 때. 즉 초점보다 앞에 있을 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때는 굳이 막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왜? 머리에서 나온 빛은 계속 위에 있고 발에서 나온 빛은 계속 아래에 있으니까 조금 커지긴 하겠지만 바로 서 있습니다. 그쵸? 하지만 조금 멀어질 때, 즉 그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어디가 되겠어요? 초점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초점을 넘어가게 되면은 위아래가 상하 반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됐나요? 네. 됐죠? 그럼 여러분 너무나 당연하게 세 번째 상의 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 이 친구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첫 번째, 가까울 때. 상이 위아래로 뒤집어지기 전에는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은 분명 이 정도의 거리 차이가 있는데 가까운 곳은 되게 좁아졌죠. 그럼 내 머리가 원래는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질 거고 내 발은 여기 있는데 여기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 내가 어떻게 돼? 더 커 보여야지. 아니 발이 여기 근데 발 여기 이렇게 있고 더 작아지고 머리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으면 더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책 봐봐. 가까울 때 어떻게 된대? 커져요. 커져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고요. 이게 앞으로 앞으로 확대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또 확대되는 개념인가? 왜 나는 초점이 여기 있잖아. 얘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여기 예를 들어서 이게 거울이라고 해볼게. 평면 거울은 내가 여기 있으면 실제 나도 한 이쯤 위치하는 거겠죠. 근데 볼록 거울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있을 때 나는 이렇게 멀리 와 있는 거야. 작아 보여야 되겠지. 그치? 근데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내가 여기 있을 때 초점이 거울보다 더 앞쪽에 있지. 내가 여기 있는데 오목 거울을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엄청 커 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까울 때는 상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오케이? 하지만 여러분 지금 오목거울 초점 넘어가서부터 보면 어때요? 원래 있던 것보다 더 커졌죠? 훨씬 더 커졌죠? 그 멀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아지게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거울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우리는 렌즈로 바로 넘어갈 건데 내가 렌즈는 굉장히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다섯 번째 무슨 렌즈부터 갈까?
볼록 렌즈부터 가자. 순서대로 갑시다. 볼록 렌즈. 여러분, 거울과 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형식이었고 렌즈는 빛이 꺾이는 겁니다. 그쵸? 통과한 다음에 꺾이는 거예요. 따라서 볼록 렌즈는 이런 식으로 뚱뚱한 렌즈일 텐데 빛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렇게. 어라? 뒤집어졌네. 우선 다음. 6번째. 오목 렌즈. 얘는 어떻게 되느냐? 어라? 퍼졌네. 볼록 렌즈는 빛이 모인 다음에 뒤집어졌고 오목 렌즈는 빛이 퍼졌습니다. 여러분, 볼록 거울이 빛이 퍼졌고요. 오목 거울이 빛이 모였습니다. 느낌 안 와요? 볼록 렌즈는 오목 거울이었다고 볼록 거울은 딱 그거죠. 저는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했는데 여러분 결국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에 우리가 제일 처음 배웠던 볼록 거울은 볼록 거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단어 바뀌어서 오목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일합니다. 똑같아요. 굴절이냐 반사의 차이예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오목 거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어떤 렌즈랑 특징이 똑같겠어요? 그렇죠. 볼록 렌즈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동일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치, 모습, 크기는 거울과 렌즈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대신 여러분 이거는 조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거울과 렌즈의 가장 큰 차이점은 거울은 빛을 반사하는 것이고 렌즈는 빛을 통과시켜서 굴절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활용되는 방안은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그죠? 따라서 거울의 활용, 거울의 이용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책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근시와 원시요. 여러분 이거 한자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근시, 근이 무슨 근자일까? 가까울 근, 시자는 볼 시자야. 그러면은 가까운 게 보인다는 거죠. 근시는. 아, 여긴 또 안경 쓴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안녕하십니까. 저 혼자 쓰고 있네요. 저도 가까운 건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게 안 보이는 거죠. 그죠? 근시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제 근시고요. 원시는 볼 시자입니다. 멀리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보통 이제 나이가 지극하게 드시는 어르신 분들이 어떠한 물체를 보실 때 이러고 보시죠. 이러고 보시죠. 이렇게 오는 이유가 바로 노안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가 다릅니다. 오케이? 맞아, 돋보기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거울과 이용 정확하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근시에서 사용하는 렌즈와 원시에서 사용하는 렌즈가 조금은 다르다. 요거 한 가지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드물 것 같거든요. 이해되셨습니까?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오늘의 결론, 거울과 렌즈 굉장히 중요하고 가지고 있는 특징도 굉장히 많지만 결국에 볼록 거울은 오목 렌즈랑 특징이 똑같다. 오목 거울은 볼록 렌즈랑 특징이 똑같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둘 다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굳이 없다. 거꾸로 뒤집어져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시험 문제 풀면서 갑자기 막
자동차의 사이드미러, 화장 거울, 치과에서 사용하는 치과 그 입안에 들어가는 동그란 거울 있잖아요. 동그란 거울. 그다음 뭐 있어? 그 편의점에 존재하는 거울, 도로 곡선 코너에 존재하는 거울, 각각 알맞은 거울 골라 쓰시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아마 헷갈릴 겁니다. 쌤이 얇은데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거 좀 구분해서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케이? 특징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볼록 거울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봐야 돼요. 편의점 거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오목 거울 같은 경우는 가까울 때는 크게 보이는 거니까 치과에서 쓸 때 딱 좋겠죠. 가까이 되면 크게 보일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편할 겁니다. 네. 됐죠? 네. 오케이. 여기까지.